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예고해드린 대로 가축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은 가축에서 여태까지 그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기출로 출제되었던 것들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2번 출제가 됐어요. 공통조항으로. 그래서 올해는 가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확장이 되어서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 정리 파트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보상하는 손해에서 출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보상하는 손해 쫙 정리를 해 드릴 거고, 내용이 2-1 과목과 좀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적으로 이제 축종별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소,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특약 중에서 축사를 제외하고 그 세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축산휴지라든지 돼지의 질병, 소 같은 경우는 도체결함,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전체 핵심적인 내용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5월 10일자 기준, 그러니까 6월 2일자 최종 공지된 내용 중에서 수정된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서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수업 들어오기 전에 가축의 시험이 어느 정도 출제가 되었나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가축은 우리가 이제 3회 때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1회, 2회 때는 가축이 나오지 않았고 3회부터 출제가 되었는데, 현재 손해평가사가 담당하는 축종은 소만 가능합니다. 소만. 그래서 현재 출제된 내용들을 보면 보험금을 구하는 내용들이 전체적인 내용이 소 아니면 돼지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2-2 과목에 이제 가금 부분도 보험금을 구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금까지 확장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보통 배점을 살펴보니까 3회 때는 무려 2-1 과목하고 2-2 과목하고 합쳐서 35점 배점이 됐고요. 가축만. 그 다음에 4회 때는 무려 2-1 과목이 15점 나왔고 2-2 과목이 20점 나와서 35점. 그 다음에 5회 때는 15점 나왔네요. 2-1에서 10점, 2-2에서 5점. 그 다음에 6회 때 살펴보니까 2-1이 15점, 2-2가 20점에서 35점. 그 다음에 7회 때 살펴보니까 7회 때는 2-2 과목에서 용어 묻는 문제가 5점짜리 하고 2-1에서 15점짜리 하고 20점 이렇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최소 2-1과 2-1을 통틀어 보면 최소 15점에서 최대 35점까지 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2 과목에서 출제되는 비중은 배점은 저는 20점으로 봐요. 용어 5점, 그 다음에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 15점, 최대 20점까지 보고 좀 줄어든다고 하면 15점까지는 무조건 가축에서 출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오늘 수업하고 그 다음 주 이제 3시간이 저한테 남은 시간이죠. 그죠? 맞나요? 예, 우리 정규 수업이. 그러면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는 오늘 가축이 다 못 끝나면 보충해서 더 하고 시설까지 정리를 해서 최종 수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42페이지를 펴드시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거기 442페이지 표를 보시면 하나 수정할 게 있는데, 사슴양 부분 있죠? 사슴양. 거기 확장 보장 위험 특약이 이제 자동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동 가입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삭제. 자동 가입은 삭제. 우리 교재 442페이지 표 아랫부분 보상하는 손해 찾으셨어요? 거기 보시면은 사슴양 부분 보이죠? 거기 보면은 폐사, 긴급도축 두 종류가 있는데 괄호 안에 지금 확장 위험 보장 특약까지는 맞고요.
자동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를 두 줄로 꺼주세요. 자동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8월 3일. 8월 3일. 오늘은 목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보상하는 손해예요. 보상하는 손해. 자, 축정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각 축정별로 보상하는 손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면, 첫째, 소가 있죠. 소. 자, 여기서 말하는 소라 함은 뭐뭐를 말하는 거예요? 한우, 그 다음에 유구, 그 다음에 이겼어, 졌어, 졌어. 이렇게 한우, 유구, 졌어. 종모우는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자, 그러면 소에 있어서 한우, 유구, 젖소에서 얘들이 보상하는 손해하게 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뭐를 보상을 하느냐니까 폐사가 뭐예요? 죽은 거죠. 소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폐사의 원인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폐사의 원인. 이 폐사가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을 때 보상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소나 말은 또는 사슴과 양이 확장, 보장, 위험, 특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폐사는 질병 또는 무엇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폐사되면은 보상을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질병이라고 하면 어떤 질병을 말하느냐니까 가축 전염병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보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불의의 사고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자연재해 있을 수 있겠죠. 자연재해.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축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재해는 작물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재해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가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재해라고 하면은 풍, 수, 설, 지, 그 다음에 힘은 없는데 항상, 그 다음 뭐가 있느냐니까 폭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불러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 풍수설지 폭염, 요걸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폭염 있죠. 폭염. 이 폭염은 자연재해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합니다. 주계약이냐 특약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가축에서 말하는 자연재해는 여기에 있는 뭐를 뜻한다? 풍, 수, 설, 지를 뜻한다. 그럼 여기서 상당히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확장을 해보면 풍이 뭐예요? 풍해, 바람으로 인한 재해. 그러면 여기에 바람으로 인한 재해라고 하면은 태풍도 될 수도 있을 거고 강풍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 이거는 뭐예요? 수해. 수해라고 하면 집중호우도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이제 물에 의해서 홍수가 나거나 집중호우가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인해서 이거 모두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의 지진. 그래서 정리하면 가축에서 말하는 자연재해는 풍, 수, 설, 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둘 것. 근데 이 소 중에서 한우, 유구, 젖소의 경우 불의의 사고 안에는 뭐도 포함이 된다? 자연재해를 포함을 한다. 이 불의의 사고에 대한 원인이, 폐사에 대한 원인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불의의 사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이 여물을 먹다가 목이 끼어서 목이 탈골이 되어서 혹은 경추가 골절이 돼서 사지가 골절이 돼서 죽었다.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사의 원인이 불의의 사고예요. 불의의 사고.
그럼 이 안에는 모든 자연재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에서는 우리가 2-1 과목이나 2-2 과목에 폭염이라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2-1에도 폭염이라는 부분이 없지요? 해서 이 불의의 사고에는 뭐가 포함이 된다? 뭐가 포함이 된다? 폭염을 포함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폭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굳이 뭐 이거를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가장 그 질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니 소가 폭염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굉장히 많이 묻더라고요. 불의의 사고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요. 폭염으로 인해서 죽은 거면 불의의 사고예요. 목이 끼어서 죽는 것도 뭐다? 불의의 사고.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는 모든 재해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폐사는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을 때 보상을 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니까 긴급 도축이에요. 긴급 도축. 소가 죽으면 도축장에 갈 수가 없지요. 그거는 메모를 하든지 버려야 돼요. 근데 소가 죽기 전에 뭐 할 수 있다고? 고깃값이라도 고깃값으로 얻으려고 도축장에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긴급 도축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긴급 도축의 범위, 긴급 도축할 수 있는 범위. 어떤 것들이 긴급 도축을 할 수 있느냐? 암기 코드가 부, 산, 난, 고, 유. 부산, 난리 난 고유. 부산, 난리 난 고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부가 뭐예요? 부상. 산은 산욕마비. 나는 난산. 고는 급성고창증. 그 다음에 유는 유량감소. 이 유량감소는 어디에 한해서만? 젖소에 한해서만. 유량감소는 젖소에 한해서다. 그 다음에 이 부상의 범위도 있죠. 부상의 범위. 부상의 범위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니까 경사탈, 경추골절, 그 다음에 사지골절, 그 다음에 탈골 또는 탈구. 이게 부상의 범위예요.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리 이론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긴급도축의 범위 5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상의 범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젖소의 유량 감소는 젖소의 고유 기능이 뭐예요? 우유를 생산하는 기능인데 그 우유를 생산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뭐냐니까 얘가 젖을 짜지 못하도록 유방염이 걸렸다. 또는 불임이다. 또는 각종 대사성 질환에 걸려서 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유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전부 다 뭐에 해당된다? 긴급 도축에 해당이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니까 얘는 도난 및 행방불명을 보장합니다. 행방불명. 그러면 도난 당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험자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권리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도난을 당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통지 의무라는 것을 계약자가 가지게 돼요. 그죠? 그 권리, 그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 있느냐니까 도난이나 행방불명이 되면 도난되었습니다.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또는 재보험사업자에게 신고를 해야 되죠. 그 의무자가 5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계약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가족, 그 다음에 관리 감독하는 감수인, 그 다음에는 그날 당직자. 이 사람들이 신고 의무자가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신고하고 통지를 해야 되느냐니까 당연히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되겠죠. 그 보험회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재해보험사업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형사건이죠. 그죠? 도난이나 이거 절도, 강도 등과 같은 형사건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해야 된다고? 관할 경찰서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도난을 당해서 보상의 확인이 되면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필요한 서류가 뭐냐니까 이때 당시에 신고한 거, 뭐 한 거? 도난 신고 또는 접수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뭐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그러면 도난 및 행방불명은 무조건 보상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도난 및 행방불명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장소, 보관장소에서 이 보관장소가 어디에 기재되어 있다고요? 소재지가 있겠죠. 보험증권에 소재지가 있을 거예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에서 보관 중 불법 침입이나 불법 침입, 절도 또는 강도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하면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왜 이것들을 정리를 해드리냐면 괄호 넣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긴급 도축을 하는 축종이 있죠. 긴급 도축을 하는 축종이 어떤 놈들이 있느냐니까 지금 나왔던 소 중에서도 C 수컷, C 수컷, 그걸 뭐로 종모우라고 하죠. 종모우. 그 다음에 또 긴급 도축이 되는 게 누가 있어요? 말고기도 먹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슴고기, 그죠? 양고기 먹잖아요. 사슴하고 양. 사슴과 양은 무조건 긴급 도축하는 거 아니죠? 어디에 가입을 했을 때? 사슴과 양은 풍수, 설, 지, 화로 인한 폐사만 보장을 하는데, 뭐에 가입을 하면? 확장 위험 보장 특약. 위험은 빠지나요? 확장 보장 특약, 여기에 가입을 하면 이 확장 보장 특약 앞에 두 글자가, 두 단어가 더 붙어요. 뭐하고? 긴급 도축하고 폐사. 긴급 도축 및 폐사에 대한 확장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하면 여기 긴급 도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떤 계약으로? 주계약으로 보장을 하고, 얘는 특약으로 보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긴급 도축을 보장하는 축종을 모두 적으시오 하면 소, 종모우, 말은 뭐다? 주계약. 특약과 관계없이 적으시오 하면 사슴, 양까지 포함되어야 되겠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긴급 도축을 하게 되면 긴급 도축의 범위가 소의 경우에는 이 5가지에 한해서만 보장을 하죠. 그죠? 그럼 얘들이 지금 긴급 도축을 하는 놈들이잖아요. 방금 소는 설명이 됐어. 그럼 종모우는 긴급 도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보장하는 범위가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얘는 부고예요. 뭐라고요? 부고. 왜 그러냐니까 얘가 암말이에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니까 산용마비가 있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난산이 있을 수가 없어. 유량 감소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종모우는 수컷에 해당되므로 요 2가지만 해당된다. 부가 뭐예요?
부상. 고가 뭐다? 급성 고창증. 이때 부상의 범위는 동일하게 경, 사, 탈. 요 세 가지입니다. 된다요? 그 다음에 이제 말도 긴급 도축을 하니까 말이 긴급 도축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얘도 5개예요. 얘는 부산 난고유지요. 얘는 부산 난산실이에요. 부산 난산실. 부산은 피난민들의 산실이다. 부 뭐예요? 부상. 산 산욕마비. 난산. 산 산통. 실명. 이 실명은 말 중에서도 어떤 말만? 경주마에 한해서만. 자, 그러면 얘들도 지금 확장 보장으로 긴급 도축이 돼 있죠. 근데 여기에 긴급 도축에 대한 그 범위는 이론서에 없습니다. 특약 부분은. 그래서 암기를 해둬야 될 게 주계약, 소, 종모우, 말에 한해서 이 세 놈의 긴급 도축의 범위는 5개, 2개, 5개예요. 부산 난리난고유, 부산 난고유, 그 다음에 부고, 그 다음에 부산 난산실, 요 5가지가 긴급 도축의 사유가 되고, 부상의 범위는 전부 동일하다. 경, 사, 탈. 경이 뭐예요? 경추골절. 사, 사지골절. 탈, 탈골 또는 탈구. 됐지요? 그 다음에 실명과 같이 특정한 놈. 실명은 누구? 경주마. 유량 감소는 젖소. 이렇게 또 구분 지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같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 했으니까 소는 손대. 얘는 씨숫소죠. 씨숫소. 얘 이름을 방금 뭐라고 했죠? 종모우. 그럼 종모우도 뭐를 보장하더라? 폐사. 그 다음에 긴급도축. 과 더불어 얘는 특이한 게 뭐가 있느냐니까 경제적 도살. 경제적 도살. 여기에 있는 이 2개는 종모우하고 소하고 똑같아요. 다만 긴급도축의 사유가 범위가 2가지밖에 없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고, 폐사는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폐사. 됐나요? 그러면 이 경제적 도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얘가 이제 C수컷 소가 얘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정액을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언제 얘를 경제적 도살이라고 판단을 하느냐면, 육주는 육주인데 앞에 이게 붙어야 돼요. 연속, 이게 중요하죠. 연속 몇 주? 6주. 연속 6주 이상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얘가 판단을 경제적 도살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거 역시 몇 주 동안, 6주 동안 주 몇 회? 주 2회 동안 계속적으로 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얘가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판단을 하더라. 그래서 경제적 도살의 이유, 그 다음에 판정하는 근거, 괄호 넣기로 나올 수 있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모우 했으니까 이제 누가 나오느냐 하니까 소 다음에 말. 이 말도 소나 말이나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도 그럼 뭐를 지원한 뭐다? 폐사. 그 다음에 뭐? 긴급도축. 긴급도축의 범위만 다르다라고 했죠? 얘는 부, 산, 난, 산, 실. 실은 뭐라고? 경주마. 실명에 해당되는 경주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니까 불임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불임. 그럼 이 불임은 남자가예요? 여자가예요? 말 중에서도 C 암컷 말을 종빈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종빈마. 그래서 불임은 뭐에 해당된다? 종빈마에만 해당이 되겠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말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니까 이제 돼지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돼지. 돼지 나오는 것보다 중간쯤에 해당되는 거. 사슴, 그 다음에 양. 사슴, 양은 주계약으로 보장하는 게, 풍, 수, 설, 지, 화. 이 불의의 사고에 뭐도 포함이 돼요? 화재도 포함이 되죠? 그죠? 불의의 사고에 뭐도 포함된다고요? 화재도 포함이 돼요. 얘는 이제 풍, 수, 설, 지, 화로 인해 얘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뭐 했을 때? 폐사했을 때 보상을 합니다. 더불어 플러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주계약 뭐고? 특약으로 긴급 도축하고 폐사에 대한 확장 보장 이 특약에 가입을 하면 이때의 폐사의 의미가 뭐다?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폐사예요. 요것 때문에 이 사슴 양은 모두 보장을 한다. 질병 보상합니다. 그 다음에 폭염 보상합니다. 요거로 인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은 특약으로 인해서 질병과 폭염을 보장한다. 정리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슴 양 같은 경우에는 방금과 같이 주계약으로 보장하는 폐사는 그 폐사의 원인이 풍, 수, 설, 지, 화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특약으로 가서는 긴급도축도 보장을 하지만 폐사는 그 범위가 확장되므로 질병과 폭염을 보상하더라. 됐나요? 그럼 얘 말고 또 뭐를 보상을 하느냐니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풍수설지 화가 발생했어. 그러면 거기에서 키우던 가축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그래 바람 불었으니까 니네들 거기서 앉아서 죽어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걔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지대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방제 및 피난 뭐라고요? 방제 및 피난. 여기에 있는 주계약으로 들어가는 소나 그 다음에 말이나 종모우에서는 방제 및 피난 손해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사슴부터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로 인한 폐사 이게 이 안에 방제 및 피난 손해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나열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주계약에서는 풍수설지 화로 인한 폐사만 보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제 및 피난 손해에 대한 것을 별도로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는 방제 및 피난 손해를 보상을 하더라. 이 방제 및 피난 손해가 그럼 들어가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겠지. 얘들 불의의 사고로 인한 폐사라는 표현이 없는 놈들은 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들은 무조건 얘들을 또 보상을 하는 게 아니죠. 몇 시간? 120시간. 날짜로 며칠? 5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슴, 양 했으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제일 중요한 가축 중에서도 돼지. 자, 돼지가 주계약에서 보장을 하는 거는 얘도 역시 풍, 수, 설, 지, 화로 인한 폐사지요. 맞나요? 근데 얘는 특약이 좀 많아. 특약이 총 8가지가 있는데 암기 코드가 축, 구, 화를 신고 절, 력, 질주를 하는데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축구와 전력, 질주, 폭설. 그럼 여기서 축이 하나 더 있죠. 이 축은 2가지입니다. 하나만 적었지만 2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축, 구, 화는 전부 공통적인 거예요. 특약이.
이때 공통적인 축은 축사. 축사가 없으면 이런 축종들을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축사는 가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공통적인 거에서는 축사가 들어가고 별도로 들어가는 게 축산, 휴지, 위험, 보장 특약. 그래서 이 축은 하나만 적었지만 두 가지라는 거. 축사 특약하고 축산, 위험, 보장 특약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군은 뭐예요? 군의 폭발. 그 다음에 화는 화재, 대물 배상. 화재, 대물 배상은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죠. 그죠? 우리 집에 불이 나왔고 번졌어. 그 집 거를 보상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전은 뭐예요?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 그 다음에 질은 질병. 근데 대지가 모든 질병을 다 보장하는 게 아니죠. 대지가 보장하는 질병은 가축 전염병 제2조에서 정하는 질병을 제외한 세 놈을 보장하는데, 제가 암기 코드가 로타리에서 시계 폐대, 로타리에서 대개 폐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질병명 세 가지를 적으시오. 지난 7회 때 2-1 과목에서 벼의 병충해 명 7가지 중 5가지 이상 적으시오. 출제됐잖아요. 병충해 명도 나오는데 질병명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적으실 때는 완전체로 적을 것. 또 우리 배운 걸 갖다고 또 이제 TGE, PED, 그 다음에 로타 이렇게까지 적으면 틀렸다 할 수도 있어요. 정식 명칭은 한글로 적으시든지 영어로 완전체를 적어달라. 자, 한글로 적어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전염성 위장염. 얘가 뭐예요? C계에 해당되는 거죠. 대계에 해당되는 거죠. C계니까 뭐예요? 얘는 T, G, E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식 명칭은 돼지 유행성 설사병. 이게 폐대지요. PED 바이러스 감염증. 세 번째가 얘는 영문이나 한글 표현이 같지요. 로타 바이러스 감염증. 이 세 가지 병에 해당되는 것만 합니다. 근데 얘들이 주로 어떤 놈한테 걸려요? 종모돈이나 종빈돈에 주로 걸리는 게 아니고 자돈에 걸리는 병이에요. 자돈. 그래서 질병위험보장 특약은 사실상 종모돈이나 종빈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다? 자돈을 위한 거예요. 자돈.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모돈수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자돈의 수를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보통 모돈수의 몇 배? 2.5배 정도로 보는 거예요. 2.5배 정도로. 거기에다가 뭐를 곱해요? 자돈 가격을 곱해서 구하더라. 이때 말씀드린 방금의 공식은 손해액이에요? 보험 가액이에요? 보험 가액을 구하는 거고 손해액은 별도로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위험 보장 특약 문제가 나오면은 손해액을 구하시오라고 표현이 안 나오고 손해액은 주어질 거예요. 손해액은 주어지고 보험 가액을 구하고 그 보험 가액이 구해지면 손해액을 주어진 값에서 찾아서 얘를 비례 보상할 건지 아니면 가입 금액 한도로 할 건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하게 되면은 보험금을 구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니까 자기 부담금. 뭐라고요? 자기 부담금. 이 자기 부담금은 통상적으로는 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에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서 하지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에 약관상 정의되어 있는 선택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것하고 뭐하고 200만 원 하고 어떤 거 큰 값으로 최소 얼마까지를 받겠다는 거예요. 왜? 이 사고가 많으니까. 사고가 이건 거의 대부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부담금을 아예 200만 원으로 확정을 시켜놓고 그것까지는 최소한 요까지를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자기 부담금을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 거. 가축재해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 거는 축구화. 뭐라고요? 축구화. 축사특약. 그 다음에 군해 폭발. 그 다음에 화재, 대물, 배상. 이거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부보장. 부보장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설해손해하고 가금의 폭염 부보장. 부보장이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보장을 하지 않는 거니까 얘는 자부담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 우리가 작물 중에서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 거. 보장 방식 중에 생산비 보장 중에 원예시설 품목은 소손해 면책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부담 적용하지가 않죠. 그래서 자부담 적용하지 않는 거 작물까지 포함하면 총 6가지예요. 공통적인 거 축구화. 이때의 축은 뭐다? 축산위험입니다. 저게 뭐야? 축산위험 보장특약. 축산은 자기 부담금이 얼마예요? 50만 원 한도로 적용이 돼 있죠. 그죠? 축산위험 보장특약, 군해 폭발, 그 다음에 화재 대물 배상은 자기 부담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거하고 200만 원하고 비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대표적으로 질병, 그 다음에 폭염, 그 다음에 전기적 장치 위험. 이 세 가지는 200만 원하고 계산된 보험금에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거하고 두 개 중에서 어떤 거? 큰 거. 자, 이때 여러분들 이 폭염 부분에 있어서 가금은 폭염이 주계약이에요, 특약이에요? 주계약 옆에 보면 자기 부담 비율 있죠? 근데 그 표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단 폭염은 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죠.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때 많이 헷갈려 하셨던 것 같은데, 가금은 폭염이 주계약이지만 얘들 전부 특약으로 주로 하는데 가금만 얘가 주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가금은 주계약이지만 동일하게 약관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의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것과 200만 원 중 어떤 거? 큰 값으로 합니다. 정리됐죠? 정리됐죠?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내가 해줄 게 아니고 2-1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 나와 있으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려 하는 건데 200만 원하고 비교해서 큰 값을 찾는 거는 질병, 폭염, 전기적 장치 위험.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돼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돼지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질병하고 그 다음에 축산휴지 요 두 가지가 이따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남았나? 사슴양 했고 돼지 했고 가금. 가금은 주계약에서 보장을 하는 게 하나 플러스 되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지만 보상하는 게 풍, 수, 설, 지, 화 플러스 뭐다? 폭염으로 인한 뭐다? 폐사를 보장합니다. 이때 폭염은 주계약에서 보장을 하고 이 역시 폐사의 원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제 및 피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폭염으로 인한 거는 보상하는 그 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죠. 기상특보 발령일 며칠? 1일 시간으로 하면 24시 이전부터 언제까지? 기상특보가 해제된 날 다음 날에 24시간 또는 1일까지. 근데 보험기간 내에 만약에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보험기간 종료일을 특보 해제일로 본다. 가로 넣기 나옵니다. 24시 또는 1일 폭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우리 유인물 나눠드렸죠. 요 내용들을 유인물에서 이렇게 싹 정리를 해놨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자부담과 관련된 부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제 및 피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놈들이 들어가고 왜 이놈들만 들어가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우리 그 유인물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기타 가축을 안 했네요. 기타 가축. 기타 가축 하면은 뭐 있어요? 거기 유인물 쭉 살펴보면 4에 있습니다. 기타 가축 해가지고 옥꿀토라고 되어 있죠. 이때 오가 뭐예요? 오소리. 토는 토끼. 그 다음에 꿀은 꿀벌. 이 꿀벌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꿀벌은 질병을 보장을 하지요. 주계약이에요, 특약이에요. 특약으로. 이때 보장하는 질병의 이름 두 가지가 낭충봉화 부패병하고 부접병. 그 다음에 꿀벌은 보상을 하는 게 꿀벌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벌통을 보상합니다. 뭐를 보상한다고요? 벌통. 그럼 어떤 형태의 벌통을 보상을 하느냐니까 이제 서양종하고 동양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서양종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뭐예요? 벌집을 말하는 겁니다. 소비가 뭐라고요? 벌집. 이 벌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서랍처럼 넣었다 뺐다 위에서 뺐다 넣었다 하는 거 있죠. 그 벌집이 바로 소비예요. 이렇게 생긴 틀이 있고 이걸 소광이라 그러고 이 소광에다가 철선을 이렇게 쭉 걸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초 만드는 데 쓰는 그 재질을 뭐라 부르죠? 밀랍 같은 거. 그거 형태로 만든 일종의 그 가상의 집을 기초가 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기초가 되는 그 밀랍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집 모양으로 집을 만드는 기초재를 집어넣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벌꿀들이 집을 젓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부르냐니까 소비. 이 소비가 몇 매? 3매인데 이때 벌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벌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소비가 몇 매? 3매 이상입니다. 동양종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벌의 무리를 뭐라고 부르냐니까 거기 봉군이라고 되어 있죠. 봉군이 있는 상태의 벌통. 가로 넣기로 나옵니다. 가로 넣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상하는 게 뭐가 있느냐니까 비용 손해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비용 손해. 자, 비용 손해 하면은 잔, 손, 대, 잔, 기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급보험금을 계산을 할 때 비용 손해를 산정하는 부분 있었죠. 자, 이때 잔존물 처리 비용,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은 비례보상 한다, 안 한다? 한다. 자기부담금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에 손대자는 비례보상 한다, 안 한다? 한다. 자부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타 협력 비용은 2개 다 안 하고 전액 보상한다. 정리하셨죠? 그 다음에 이 비용 5대 비용 손해에 대해서는 주로 가로 넣기 문제로 5점짜리로 상당히 잘 나오고요. 이전의 시험은 이 5가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기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키워드들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잔존물 처리 비용은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잔존물 처리 비용에서 보상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차에 실는 거를 뭐라 그래요? 상차. 그러면 소를 들어 올려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 견인. 그 다음에 이것들을 그냥 메모를 하면은 오염 문제로 심각하니까 정식적으로 허가받은 업체에서의 렌더링 비용은 보상을 합니다. 3가지 알아두세요. 방금 3가지 뭐 있었어요? 상차, 견인, 그 다음에 렌더링 비용은 렌더링 비용인데 허가받은 정식 업체에서 렌더링한 거는 보상을 합니다. 육해공에 해당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한 거 보상 안 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거기 비용 손해 1번 잔존물 처리 비용에 보면 잔존물 처리 비용은 폐사 시에만 인정을 한다는 거. 폐사 시에만 인정을 하고 견인 및 상차 비용, 적법한 시설에서의 렌더링 비용 요거를 보상한다. 그 다음은 손해 방지는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시키는 데 필요한 유익 비용으로 주의할 점은 요 단어를 외워두셔야 돼요. 보험 목적 관리 의무. 보험 목적 관리 의무를 위한 지출 비용은 제외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위권 보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하나요. 그 권리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행사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유익 비용을 뭐라고 부른다? 대위권 보존 비용이다. 그 다음에 잔존물 보존 비용의 키워드는 회사가 취득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회사가 취득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기타 협력 비용은 자발적으로 타발적으로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재보험 사업자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필요 유익 비용. 이게 6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시험에 나온 거 우리 뒤에 있어요. 다음 중 지급 가능한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는 거는 지급 불가로 적고 그거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보험금 구하시오 문제가 6회 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 넣기로 이게 그동안 시험에 출제된 것 중에 이 비용 손해에서 관련된 거는 2-1과 2-1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기출 문제를 살펴보시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체크를 해 두실 거.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474페이지. 자, 이거는 보상하는 손해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핵전쟁 3개 지방류 암기코드 알려드린 적 있죠? 그동안 시험에 2번이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공통 부분은 출제되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만 쭉 살펴보면 그 오른쪽에 설명 정답 및 해설란에 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통사항 해가지고 9가지 이렇게 나열을 해놨죠. 거기에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뭐 했을 때 도살하거나 혹은 도살하라고 시키는 거, 위탁 도살한 경우 보상하지 않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 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다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환장하지요. 이걸 왜 알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구석구석에서 출제됐어요. 그래서 가축 문제에서 지금 제가 올해 2-2 과목에서 20점 예상한다고 했죠. 제가 볼 때는 5점짜리는 저 구석에 있는 거 갖고 오면 여러분들 못 풀어요.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찾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애나꽁꽁이다.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 시기에 그걸 5점짜리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15점짜리를 맞추는 거를 포인트를 맞춰야지, 나는 가축 2개 다 맞출 거야. 그건 욕심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넘겨서 476페이지 가축재보험 약관에서 설명하는 역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달아서 2번 나왔죠. 그죠? 살펴보니까 괄호는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용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이거 부산 난고유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긴급 도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긴급 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용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 감소 등이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고, 그 다음 두 번째, 1번도 긴급 도축에서 이 부상 범위는 경사탈, 뭐예요?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골 또는 탈구,
세 번째, 도난 및 행방불명의 사고 발생 시 계약자, 피보험자의 가족, 감수인 또는 당직자는 지체 없이 누구와 누구에게 재보험사업자하고 관할 경찰서, 이건 기출이 아니고 제가 만든 문제네요. 에 알려야 하며 보험금 청구 시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 확인서를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그다음 넘기시고, 가축재보험 약관에서 설명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가축재보험에서 긴급 도축을 보상하는 축종을 위 보기에서 모두 쓰시오. 모두 쓰라고 했어요. 모두. 위에서. 자, 그러면 16축종 중에서 긴급 도축을 보상하는 거는 주계약으로 보상하는 놈. 첫째, 소. 그 다음에 종모우. 그 다음에 말. 특약으로 보상하는 게 사슴하고 양. 도난 및 행방불명을 보상하는 축종은 소밖에 없죠. 그 다음에 소라 하면 어떤 거? 한우, 유구, 젖소. 종모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제 및 긴급避난을 보상하는 축종을 쓰시오. 여기서 세 가지 이상 적으라고 했는데 아까 불의의 사고로 들어가는 폐사, 얘들을 제외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굳이 외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경제적 도사를 하는 놈. 경제적 도사를 하는 놈은 누구예요? 종모우. 종모우가 언제 경제적 도사를 한다고요? 연속 6주 이상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그거를 판정하는 근거는 6주 동안 주 몇 회? 2회. 주 2회. 물음 5. 질병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축종을 모두 쓰시오. 특약으로 보장하는 놈은 소나 말이나 얘들은 주계약에서 질병을 보장하는 거고, 특약으로 보장하는 놈은 돼지. 돼지에서 아까 세 가지 있었죠. 로타리에서 시계 패대 세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꿀벌 맞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슴, 양은 특약으로 뭐를 했을 때 긴급 도축 및 폐사에 대한 확장 보장 특약이 거기에서 질병을 보상을 하지요. 그 폐사의 원인이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폐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특약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사슴, 양도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겨서 가축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5가지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잔존물 처리 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3가지. 견인, 상차, 그 다음에 적법한 시설에서의 렌더링 비용. 됐나요? 그 다음 아래 내용을 읽고 괄호안을 채우시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무엇으로? 손해 방지 비용으로 보상한다. 다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까 단어 외우라고 했던 거, 보험 목적 관리 의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보험 목적 관리 의무. 물음 3. 아래 내용을 읽고 손해방지 비용 삭제. 이 손해방지 비용이 아니고 비용손해의 항목을 적으라는 게 비용손해. 손해방지 비용이 아니고 비용손해. 그 밑에 물음 3, 물음 4, 물음 5에 손해방지 비용의 항목을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손해방지 비용은 2줄로 끊고 요거를 비용손해. 그러니까 비용손해 항목 중 하나를 쓰라는 거죠. 제3자로부터 이게 나왔어요. 대위권 보존이에요. 보전이에요. 보전 비용입니다. 물음 4. 아래 내용을 읽고 해당하는 비용손해의 항목을 적으시오. 보험 목적물의 잔존물을 보존하기 위해 답 다 나와 있네요. 잔존물 보존이에요. 보전이에요. 보전 비용. 아래 내용을 읽고 해당되는 비용손해의 항목을 적으시오. 재보험사업자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기타 협력 비용. 자, 넘기시고 다 됐네요. 자, 그래서 뭐 그 중에서도 이거 말고도 괄호 넣기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이 가축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의 기출 문제를 근거로 해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문제지에 실었는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시험 치기 전까지 괄호 넣기, 일명 빵꾸 노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를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빵꾸 노트는 5점짜리 찾기 위해서 특히 가축 부분에서 여기에 다루지 않는 부분은 일명 빵꾸 노트라고 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가로 채우는 것들을 제가 20-30개 정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거는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에 쭉 훑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나중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